차가운 수술실 공기가 강서연의 뺨을 스쳤다. 마지막 봉합을 마친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했다. 12시간이 넘는 대수술, 대동맥 박리를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생사가 그녀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국내 최고라 불리는 대한의료원에서도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수술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해냈다. 그녀의 놀라운 집중력과 천재적인 손기술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수술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약혼자 박지훈이 마지못해 박수를 쳤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보다는 시기와 불편함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지훈 역시 촉망받는 흉부외과 의사였지만 언제나 서연의 압도적인 재능 앞에 한 걸음 뒤처져 있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 손길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경쟁에 가까웠고 서연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수고했어, 서연아. 역시 넌 대단해. 하지만 너무 무모했어. 차 회장님께서 아시면 걱정하실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칭찬인 듯 하면서도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서연의 성공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듯 늘 병원 이사장이자 그녀의 양아버지인 차 회장을 언급했다. 서연은 그저 피곤하게 웃으며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와 병원 내의 복잡한 정치 구도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다.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차유라, 차 회장의 외동딸이자 서연의 의부선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유라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병원 경영에 깊이 관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고아 출신인 서연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 아버지의 인정을 독차지하는 연적일 뿐이었다. 우리 서연이 또 한 건 했네. 병원 복도가 온통 내 얘기뿐이야. 이러다 우리 지훈 씨 자리까지 위협하는 거 아니니?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보란 듯이 지훈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우며 서연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연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이 두 사람과 엮이는 매 순간이 숨막히는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을 뒤흔드는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서연이 집도했던 VIP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사인은 수술 후 처방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급성 쇼크. 모든 증거는 명백하게 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그녀가 직접 약물 투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고 처방 전에는 그녀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다른 약을 처방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처방전을 바꾸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이 틀림없었다. 서연의 머릿속에 지훈과 유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서늘한 미소와 의미심장한 눈빛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짜인 함정 속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천재의사의 의료 과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결국 서연은 이사장실로 불려갔다. 굳은 표정의 차 회장 앞에는 박지훈과 차유라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서연을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 회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때 서연을 내 딸이라 부르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냉정하게 서연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병원을 떠나라고 통보했다. 서연아,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병원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그리고 곧 지훈이와 유라의 결혼도 발표해야 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는 없다. 차 회장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지훈과 유라의 결혼이라니.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동안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외면뿐이었다. 박지훈은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차갑게 말했다. 이게 다 널 위한 길이야, 서연아. 네가 너무 앞서 나갔어. 네 욕심이 결국 이런 결과를 부른 거라고. 그의 위선적인 말에 서연은 실소했다. 차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고아 주제에 너무 많은 걸 가졌었지.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야. 바닥으로.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는 것을. 의사 가운을 벗고 병원을 나서는 서연의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이 쏟아졌다. 한때는 천재라 불리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녀는 이제 하루아침에 살인 의사로 전락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거리를 헤맸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완벽한 고독. 절망이 온몸을 잠식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사랑, 가족, 명예, 그리고 의사로서의 자부심까지도.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지내던 서연은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거리에서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낡고 허름한 동네 의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인자한 표정의 노이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노이사는 그녀에게 영양제를 맞아야 한다며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다. 잠시 후 초음파 기계를 들여다보던 노이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몸이 이렇게 상했는데도 아기들은 아주 건강하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기들이라니. 노이사는 모니터를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어둡고 흐릿한 화면 속에서 두 개의 작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 그 누구보다 힘차게 뛰고 있는 두 개의 심장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서연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자신을 배신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해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강인한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얻었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서연은 낡은 여권과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을 손에 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을 떠나는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조용했다.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던 모든 것을 등지고 뱃속의 작은 생명들과 함께 망망대해를 건넜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익명의 도시 미국이었다. 화려한 불빛 이면에 차가운 뒷골목에서 서연은 이방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임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 청소부, 세탁 공장 직원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의사 가운을 입었던 섬세한 손은 이제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준 것은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태동이었다. 두 개의 심장이 그녀 안에서 힘차게 뛰고 있다는 사실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서연은 병원 복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한 병원의 분만실에 누웠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정신을 놓지 않았.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스스로의 몸 상태를 확인하며 의료진을 도왔다. 마침내 세상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한 쌍의 남매가 태어났다. 아들의 이름은 하늘처럼 넓고 밝게 자라라는 의미로 하준이라 지었고, 딸의 이름은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라는 의미로 하은이라 지었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순간 서연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작은 존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에 복수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서연은 절망하지 않았다.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낡은 의학 서적을 탐독하며 감각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하은이가 심한 열과 함께 경기를 일으켰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비명을 지르며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영세민을 위한 병원의 시스템은 느리고 무성의했다. 의사들은 단순한 열병으로 치부하고 해열제만 처방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엄마의 직감과 의사의 눈으로 아이의 증상이 심상치 않음을 간파했다. 아이의 미세한 동공 반응과 피부 발진의 형태로 보아 희귀한 소아, 뇌수막염 초기 증상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의사들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동양인 미혼모의 횡설수설로 치부될 뿐이었다. 시간이 지체되면 아이의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결국 서연은 몰래 치료 카트에서 항생제와 주사기를 챙겨 비상계단으로 숨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정확한 용량의 약물을 계산하고 하은이의 작은 팔에 주사를 놓았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윤리를 어긴 범죄 행위였지만 엄마로서 딸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다행히 서연의 진단은 정확했다. 항생제 투여 후 하은이의 상태는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곧바로 발각되었고 병원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서연을 몰아붙였다. 소란이 벌어지고 있던 그때 백발이 성성한 노이사가 나타나 상황을 중재했다. 그의 이름은 아서 젠슨. 한때 세계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로 불렸지만 아내를 잃은 후 은둔 생활을 하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그날따라 컨설팅을 위해 우연히 병원에 들렀던 것이다. 아서 젠슨은 아이의 차트를 보고 경악했다. 서연이 사용한 항생제의 종류와 용량은 그 희귀 질병에 대한 최신 논문에나 나올 법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처방이었다. 그는 병원의 보안 영상을 통해 비상계단에서 망설임 없이 주사하던 서연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과 손놀림에서 평범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내공과 확신을 읽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고 그곳에서 그녀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듣게 되었다. 아서 젠스는 서연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시기와 음모에 의해 꺾여버린 재능을 이대로 썩게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개인 연구실과 수술실을 제공하며 제안했다. 공식적인 의사 면허는 줄 수 없네. 하지만 내 밑에서라면 세상의 그 어떤 의사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세상에 복수하고 싶다면 힘이 필요하겠지. 내가 그 힘이 되어주겠네. 그날 이후 강서연은 죽고 오직 K만이 남았다. 그녀는 아서 젠슨의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수술 훈련에 매달렸다. 그녀의 재능은 전설적인 스승을 만나 날개를 달았고 불과 몇 년 만에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기록에 남지 않는 유령 의사 K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K의 명성은 암암리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각국의 정상들, 거대 기업의 총수들, 석유 재벌들, 현대의학이 포기한 마지막 환자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만을 골라서 집도했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 그녀의 수술비는 그녀에게 부와 권력을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그 돈으로 최첨단 의료 기술을 연구하는 개인연구소 ELYSIUM을 설립했다. 어느덧 하준이와 하은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총명한 아이들로 자라났다. 아이들에게 서연은 그저 자상하고 따뜻한 엄마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잠든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냉혹한 복수의 여왕 K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소 모니터 앞에 앉아 대한의료원의 소식을 매일같이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어느덧 병원장이 된 박지훈과 재단 이사장이 된 차유라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서연의 심장에 밝힌 가시를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부와 세계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맥,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의술을 손에 쥔 K였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한의료원으로 향하는 특별 전세기 티켓을 예약했다. 지옥의 문을 열 시간이었다. 세월이 흘러 대한의료원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병원장 박지훈과 이사장 차유라의 이름 앞에는 늘 젊은 성공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들은 과거의 추악한 진실을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완벽하게 숨긴 채 자신들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왕국에 서서히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건의 발단은 중동의 석유 재벌이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알 하마드 국왕의 극비 입원이었다. 그는 복잡한 심장 기형과 함께 대동맥류 파열 직전의 상태로 세계 유수의 병원들에서 모두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환자였다. 대한의료원은 정부의 강력한 추천과 함께 마지막 희망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만약 이 수술에 성공한다면 병원의 위상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고 박지훈의 명예는 정점을 찍을 터였다. 박지훈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팀을 꾸려 수술을 집도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수술 도중 예기치 못한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환자는 겨우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목숨만 부지하는 상태가 되었다. 알 하마드 국왕 측은 경로했고 당장 환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병원은 물론 국가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박지훈과 차유라는 사면 촉가에 몰렸다. 그들의 성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온갖 방법을 수소문하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이름이 들려왔다. 바로 K-브레.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실력만으로 전 세계 VVIP들의 생명을 구해온 신의 손, 현대의학이 포기한 곳에 항상 기적을 만들어내는 전설적인 외과 의사. 하지만 K를 초빙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그녀는 천문학적인 수술비는 물론 자신이 원하는 최상의 조건이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차유라는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K가 이끄는 스위스의 의료연구소 ELYSIUM과 접촉했다. 돌아온 답변은 차갑고 단호했다. K는 수술의 전권을 위임받고 병원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그것은 대한의료원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병원장인 박지훈의 권위를 무시하는 오만한 요구였다. 박지훈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며칠 후 K의 도착을 알리는 연락이 왔다. 박지훈과 차유라를 비롯한 병원 수뇌부 전체가 병원 로비에 도열하여 전설적인 의사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함께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교차했다. 잠시 후 공항에서 출발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병원 입구에 멈춰섰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일라이스아UM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다국적의 의료팀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내리고 수술 환경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압도적인 전문성과 차가운 분위기에 병원 관계자들은 주눅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앙에 있던 차의 뒷문이 열렸다.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턱선과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박지훈과 차유라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의 흐름이 왜곡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한 충격.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사라졌어야 할, 그러나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눈부신 모습으로 돌아온 강서연이었다. 박지훈의 손에서 환자 차트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차유라는 애써 유지하던 미소가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서연은 두 사람의 충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들을 지나쳐 곧장 병원 안으로 향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마치 과거를 심판하는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곁에 있던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수술실 준비 상황 보고받고 환자 바이탈 데이터 전부 내 태블릿으로 전송해. 그리고 이 병원 관계자들은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수술실 구역에 접근 금지시켜. 정신을 차린 박지훈이 황급히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이게 어떻게.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저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박지훈 병원장님, 제 이름은 K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접어두시죠. 지금은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니까요.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병원장님이라는 호칭은 박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것은 존중이 아닌 완벽한 선긋기이자 경고였다. 옆에 서 있던 차유라가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질투와 분노로 타오르는 눈을 애써 감추며 말했다. 네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대한의료원이야. 그리고 난 이 병원의 이사장이고 네가 뭔데 우리 병원에서 명령을. 하지만 유라의 말도 끝나기 전에 서연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차유라 이사장님, 당신이 모든 조건을 수락했기에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알하마드 국왕에 대한 모든 의료적 결정권과 통제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죠. 국왕의 목숨과 병원의 운명, 그리고 당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상관할 바 아니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차유라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주변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은 숨을 죽인 채 세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기류를 지켜볼 뿐이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짓밟히던 힘없는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사를 결정하는 여왕의 자격으로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화려하게 귀환한 것이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강서연, 아니 K가 이끄는
ELYSIUM의 팀이 수술실을 장악하자 대한의료원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 기계처럼 움직였다. 박지훈과 대한의료원 최고의 팀이라 불리던 의사들은 졸지에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유리병 너머 관람실에서 K의 손놀림을 지켜보는 박지훈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붉게 타올랐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우아했고 마치 미래의 의술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충격 그 자체였다. 알하마드 국왕의 상태는 박지훈이 처음 수술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과다 출혈로 인해 조직은 약해져 있었고 생체 신호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다. 하지만 K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ELYSIUM에서 직접 공수해온 최첨단 3D 의료 영상 장비를 통해 환부의 구조를 나노미터 단위까지 파악했다. 그녀의 눈은 메스를 든 손과 한 몸이 되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미세 혈관들 사이를 춤추듯 헤쳐나갔다. 수술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박지훈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다. 약해진 대동맥의 또 다른 지점에서 미세한 파열이 발생한 것이다. 관람실의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리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클램프, 대동맥을 막아야 해. 그것은 교과서적인 대응이었지만 지금처럼 조직이 약해진 환자에게는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K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오히려 메스를 놓고 초음파 프로브를 잡았다. 그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혈관 내부에서 특수 제작된 생체 접착제를 이용해 파열 부위를 막아내는 신기술을 선보였다. 마치 혈관 속에서 거미가 집을 짓는 듯한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몇 분 후 출혈은 완벽하게 잡혔고 환자의 바이탈은 기적처럼 안정되었다. K는 마이크를 통해 관람실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병원장, 당신의 교과서는 10년 전에 개정되었어야 합니다. 당신의 무지 때문에 환자는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술실과 관람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동료 의사들 앞에서 받은 공개적인 망신.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실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18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알하마드 국왕은 기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곧장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대한의료원의 이름이 K와 함께 언급되었지만 의료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K의 완벽한 원맨쇼였으며 대한의료원은 그저 무대를 빌려준 것뿐이라는 사실을. 병원 내에서는 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과 K의 실력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술렁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하마드 국왕의 회복을 명분으로 대한의료원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제안했다. 차유라와 병원 이사회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K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서연은 ELYSIUM의 보안 전문가와 회계 분석가들을 조용히 서울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이 누명을 썼던 과거 VIP 환자의 의료 기록과 병원의 약품 구매 내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차유라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K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기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 서연의 팀은 밤낮으로 서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의 성벽은 겉보기에는 견고했지만 내부로부터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서연의 지시를 받은 전문가들은
몇 년간 축적된 데이터 속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조작된 기록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임시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충직한 비서이자 해킹 전문가인 레오가 모니터에 하나의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몇 년 전 서연이 누명을 쓰게 만든 약품을 공급했던 제약회사와의 거래 내역이었다. 공식적인 장부와는 별개로 차유라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제약회사 대표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완벽한 범죄는 없었다. 그들이 남긴 탐욕의 작은 흔적이 드디어 꼬리를 잡힌 순간이었다. 서연이 증거를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유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서연에게 소리쳤다. 네 목적이 뭐야? 수술은 성공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병원을 휘젓고 다니는 건데?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여기서 사라져.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돈? 그런 건 이제 나한테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거든. 차유라 이사장,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예를 들면 도둑 맞은 인생 같은 거 말이야. 서연의 차가운 숨결에 유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서연의 눈에서 지옥의 불꽃을 보았다. 거만했던 성의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강서연의 복수는 차가운 수수용 메스처럼 정교하고 냉정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햇살이 존재했다. 바로 쌍둥이 남매 하준과 하은이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차가운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만큼은 온전히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복수의 이유이자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이었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엄마의 명석한 두뇌를 그대로 물려받아 나이에 비해 무척 총명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하준이가 불쑥 책을 덮고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질문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이 저며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늘의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셨어.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멋진 분이셨단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하준이, 하은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것은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말이 섞인 상처받은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낸 최선의 방패였다. 하은이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서연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더 이상 아이들이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다. 이 싸움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끝내야만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 몫까지 다 해주겠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처절한 다짐이 숨겨져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는 병원 근처의 대형 서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복잡한 병원을 벗어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책들 사이를 거니는 것은 그녀에게도 소중한 휴식이었다. 하준이는 과학 코너에서 눈을 빛냈고
하은이는 예쁜 그림이 가득한 동화책에 푹 빠져 있었다. 서연은 멀찍이 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잠시 모든 것을 잊고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병원에서의 연이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머리를 식히려 잠시 서점에 들렀던 박지훈이 우연히 그곳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인의 뒷모습에 시선을 빼앗겼다. K의 냉철함과는 다른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 하지만 분명 그녀였다. 그가 다가가려던 순간 여인의 곁으로 두 아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이 책 사주세요. 엄마, 나도.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다정하게 웃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엄마라니, K가, 강서연이 엄마라니.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 하준이가 서연의 손을 잡고 있던 책을 놓치며 그의 발치에 떨어뜨렸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몸을 숙여 책을 주었고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지훈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찍은 앨범 속에서 본 얼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리고 아이 옆에 서 있던 여자아이. 그 아이의 눈매와 입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서연의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건넸고 그때 고개를 든 서연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서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강철 같은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차갑게 말했다. 무슨 볼일이시죠, 병원장님.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지? 그의 질문에 서연은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서연은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멍하니 서 있던 박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 조각이 미친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사라진 시기,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매정하게 버렸던 여자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 엄청난 혼란과 뒤늦은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날 밤 박지훈은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차유라가 날카롭게 추궁했다.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더니 대체 무슨 일이야? 지훈은 횡설수설하며 서점에서 강서연과 아이들을 만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이들이라는 말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그것은 그녀의 완벽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였다.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힌 유라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그래서 그 고아년이 낳은 애들이 내 애들이라도 된다는 거야? 정신 차려. 그 여자가 널 흔들려고 꾸민 수작이야. 그녀는 지훈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그녀의 눈은 극도의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강서연과 아이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것은 서연이 파놓은 함정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가장 어리석고 치명적인 실수였다. 전쟁은 이제 수술실을 넘어 가장 잔인한 진실의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차유라의 불안은 광기가 되어 그녀를 잠식했다. 강서연의 쌍둥이가 박지훈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그녀의 견고했던 자존심에 깊은 균열을 냈고
그 틈으로 끔찍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뒷골목 해결사를 고용해 강서연과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유전자 검사를 위한 아이들의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물건을 훔쳐오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서연의 반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무서운 것인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용한 어설픈 해결사들은 서연의 보안팀에게는 어린아이 장난감 수준에 불과했다. ELYSIUM의 보안 책임자 레오는 그들의 접근을 첫날부터 감지했다. 그는 일부러 그들이 아이들의 유치원 근처를 어슬렁거리도록 내버려둔 채 모든 것을 녹화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심지어 해결사 중 한 명을 역으로 포섭하여 차유라가 직접 돈을 건네며 지시하는 장면까지 몰래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덫에 걸린 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냥꾼 자신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이 병원 외부에서 진행하던 작업도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팀은 대한의료원과 차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해냈다. 특히 과거 서연에게 누명을 씌웠던 제약회사 대표가 결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차유라의 사주를 받고 증거를 조작했지만 일이 끝난 후 약속했던 대가를 받기는커녕 비리 혐의를 뒤집어쓰고 업계에서 매장당한 상태였다. 서연의 팀은 분노와 배신감에 떨고 있던 그를 찾아내 안전하게 보호하며 모든 진실을 녹취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차유라가 제약회사 대표에게 돈을 건넨 계좌이체 내역, 조작된 처방전 원본 파일, 그리고 비자금 장부,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위협한 차유라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영상까지. 서연은 이 증거들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녀는 법의 심판 이전에 사회적인 심판을 원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와 평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접촉했다. 운명의 날 밤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는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의료 제국 대한의료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방송은 한때 천재 의사로 불렸으나 의료사고라는 누명을 쓰고 사라져야 했던 강서연이라는 인물을 조명하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내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조작된 약물 처방 기록과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차유라 이사장이었다는 제약회사 대표의 생생한 육성 증언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뒤이어 차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하며 병원을 키워온 과정과 그 자금의 출처가 된 거대한 비자금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방송의 대미는 차유라가 해결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강서연의 어린아이들을 위협하라고 지시하는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위풍당당하던 이사장의 가면이 벗겨지고 질투에 눈이 먼 악녀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대한의료원의 서버는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고 병원 전화는 항의 전화로 불통이 되었다. 차 회장의 저택과 병원 앞에는 순식간에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세상은 뒤집혔다. 존경받는 의료인이자 성공한 경영자로 알려졌던 차 회장 일가는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예의 성은 단 1시간 만에 폭삭 무너져 내렸다. 차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송을 보다가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호흡은 가빠졌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광경을 목도한 노인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차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미친 사람처럼 물건을 부수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강서연,
그 계집애가 그년이 꾸민 짓이야. 그녀는 현실을 부정했지만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그 모든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박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배신과 기만 위에 세워진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여인이 얼마나 무서운 복수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의 눈에 서점에서 마주쳤던 쌍둥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명예, 권력, 그리고 아빠가 될 자격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은 대한의료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차 회장과 차유라, 그리고 박지훈은 모두 주요 피의자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비리를 톱기사로 다루었고, 여론은 차갑게 들끓었다.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경고할 것만 같았던 의료 제국의 NGAI 왕좌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법의 냉혹한 심판과 사회의 싸늘한 낙인뿐이었다. 언론과 대중의 문매를 맞으며 수사가 진행되던 며칠 동안 차 회장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결국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날 아침, 그는 집무실에서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진단명은 급성 대동맥 박리를 동반한 심장마비.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강서연이 기적적으로 살려냈던 환자와 같은 병명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의료원은 그를 살릴 능력이 없었다. 병원장인 박지훈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이런 고난도의 수술을 감당할 실력이 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차 회장의 상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희귀혈관 기형까지 동반하고 있었다. 국내외의 모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뿐이었다. 수술 불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한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수술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K입니다. 하마드 국왕을 살려냈던 그녀의 기술이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얼어붙었다. 자신들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상황.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차유라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뿐이었다.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며칠 만에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결국 박지훈과 함께 강서연이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예전과 달리 조금의 동요도 없는 차가운 눈빛의 서연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 앞에서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가루처럼 부서져 내렸다. 결국 차유라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녀는 서연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고아라고 경멸하고 벌레처럼 취급했던 여자의 앞에 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갈라져 나왔다. 서연아, 아니, K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라면 그렇게 살게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그녀 옆에 서 있던 박지훈 역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참담한 패배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무릎 꿇은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홀로 버려졌던 날, 살인 의사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나던 날,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치던 수많은 밤들. 그녀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내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당신들을 보니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군요.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짓을 기억하나요? 바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내 뺨을 어루만지던 그 손으로 지금 내게 애원하고 있군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유라와 지훈의 심장을 후벼 팠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복수는 거의 완성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그들을 외면하고 차 회장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뇌리에 스승하서 젠슨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의사의 손은 복수를 위한 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메스여야 하네. 그 선을 넘는 순간 자네도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걸세.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괴물이 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사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무릎 꿇은 유라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수술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환자가 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의사로서의 내 신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적어도 생명 앞에서는 차별과 원한이 없는 곳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수술은 또 한 번의 전설이 되었다. 서연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혈관 기형을 우회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선보이며 차 회장의 목숨을 구해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차유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인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서연은 그녀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생명의 빚을 지게 만들었다. 몇 달 후 재판이 끝나고 차 회장 일가와 박지우는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차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지만 평생을 병상에서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다. 차유라와 박지우는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대한의료원은 정부 관할로 넘어갔다가 대대적인 개혁을 거쳐 새로운 공익재단으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재단의 초대 이사장 겸 병원장으로 전 세계 의료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K가 추대되었다. 서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망치듯 떠났던 병원에 그녀는 이제 여왕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귀환했다. 그녀는 병원의 낡고 부패한 시스템을 모두 바꾸고 오직 환자와 실력 있는 의사들만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어느 화창한 오후 병원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던 서연에게 하준이와 하은이가 달려와 안겼다. 엄마, 이제 우리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엄마랑 너희들의 새로운 집이야. 배신으로 얼룩졌던 과거는 끝났다. 상처는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명의 천사와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었다. 의학의 여왕은 이제 자신의 왕국에서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갈 일만 남았다.